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요, 국어 문제 한번 풀어보려고요. 국어 문제 푸는 게 수학 문제 푸는 거와 뭐가 다른지 뻘소리 좀 해보려고요. 올해 수능 문제를 가지고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의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과연 내가 맞출 수 있을지 사실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비웃지 말아주세요. 오늘 푸시는 지문이나 이런 거 정해 주셨나요? 일단 검색해 보니까 내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오답률 1등, 2등 한 지문이 있더라고요. 지문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이번 수능 시험에서 또 글을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필이면 첫 지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문 2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1번, 3번을 풀어봤어요. 시간 한 2분 30초 걸렸다고 합니다. 답이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워낙에 이 1번에서 3번 지문은요, 사실은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느냐, 지문을 먼저 읽느냐,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지문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보통 문제를 읽거든요. 문제의 지문을 읽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에 구하고자 하는 게 뭐라는 건지를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지문 1회독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 안에 들어가서 보기를 읽으면서 문제를 이제 정독하게 되는 그런 방식을 주로 취하는데, 그게 아마 지문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지문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요 독서 지문은 워낙에 이제 명확해서 밑줄 긋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요 내용에 준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글을 읽었으면 좋겠다. 이게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요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을 좀 꼼꼼하게, 그러니까 평가안이 이게 약간 고의성인 것 같아요. 국어 공부할 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이렇게 안 하니까 이거를 1번, 3번 지문에 이렇게 딱 배치해 놓은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 봐볼게요. 1번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거죠. 않는 거예요. 그죠? 밑줄 긋기는 누구나 연습 없이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아니죠. 연습 없이 능숙하게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인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봐볼게요.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였어요? 밑줄 긋기의 방법을 이해하고 잘 사용하는 것. 이제 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면 밑줄 긋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읽어보면, 주요한 정보를 추릴 수 있도록 자신이 만든 밑줄 긋기 표시체계에 따라 밑줄 긋기를 한다. 명확하죠. 4번이 정답입니다. 아마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국어는요, 1번이 답이면 2, 3, 4, 5번을 안 읽어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답이 1번이면 좋죠. 5번이면 최악이고. 근데 어쩌겠어요. 답이 그렇게 돼 있으면 일단은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실전에서는요. 실전에서. 그러니까 나 5번은 안 읽을 거예요. 실전에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나면서 돌아와서는 확인해 보겠죠. 자, 3번도 봐볼게요. 이 글의 바탕으로 학생이 다음과 같이 밑줄 긋기를 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이게 선생님이 오랜만에 글을 읽다 보니까 이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제 오래돼서. 수학은 사실 이런 게 좀 덜한 편인데 국어는 이런 걸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않은 거, 그죠? 그래서 봤더니 자, 지문이 뭐냐면 독서 목적, 고래의 외형적 특징에 대한 정보 습득이에요. 자, 목적이 외형적 특징에 대한 정보 습득. 그리고 표시 기호는 네모, 1, 2, 그리고 그죠? 요 슬래시 기호, 이 기호입니다. 그죠? 독서 자료가 뭐냐면, 고래는 육지 포유동물에서 기원했지만 수중생활에 적응하여 새끼를 수중에서 낳는다. 암컷들은 새끼를 낳을 때 서로 도와주며 어미들은 새끼들을 정성껏 보호한다. 뭐야, 근데 포유동물, 육지 포유동물이 외형적 특징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어색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고래의 생김새는 고래의 종류마다 다른데, 그쵸? 고래의 생김새가 외형적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네모를 한 거예요. 중요 키워드에. 대체로 몸 길이는 1.3m에서 30m, 피부에는 털이 없거나 아주 짧게 나 있다. 지느러미는 배를 젓는 노와 같은 형태이고, 헤엄칠 때 수평을 유지하는, 지느러미는 배를 젓는 노와 같은 형태. 여기는 왜 밑줄이 없죠? 그죠? 병행인데, 그죠? 대체로 몸 길이, 피부에 털이 없다, 지느러미는 배를 젓는 노와 같은 형태다. 이런 게 지금 뭔가
뭔가 어색하게 돼 있네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봐볼게요. 뭐지? 뭘 묻는 거지? 그죠? 물결로 표시한 부분을 보니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산문단 내에서의 정보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해 주요한 문장의 밑줄 긋기를 하였건. 독서 목적을 고려한다면 외형적 특징이 독서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형적 특징은 뭐예요? 폐로 호흡함으로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다. 이거는 외형적 특징이 아니죠. 외형적 특징은 고래의 머리 꼭대기에는 분수공이 있다 이거거든요. 분수공이 있다라는 게 외형적 특징이니까 물결 표시를 엉뚱한 데 있어. 그러니까 답이 5번이 맞죠. 네. 요렇게 뭐 1, 2, 3번 여러분들 잘 풀었겠죠. 네. 1, 2, 3번 빠르게 잘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질문 한번 봐볼게요. 자, 요거 선생님 한 3분 주세요. 3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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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파악은 됐고 문제를 그럼 풀어볼게요. 자, 4번 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학 정신이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정치적 변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요것도 어디 있었죠, 그죠? 질문을 보시면 정신적 자질 중 과학적 사유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한 그에게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변혁은 뿌리내릴 수 없는 것이었다. 뭐죠? 과학 정신이 먼저인 거죠. 과학 정신이 전제돼야지만 정치적 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4번은 지금 뭐냐면 과학 정신이 사회의 자리를 잡으려면 정치적 변혁이 선행돼야 된대요. 뭐야? 거꾸로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적절하지 않죠. 순서가 바뀌었어. 과학적 근거가 전제돼야지만 정치적 변혁이 뿌리를 내리는 건데 얘는 정치적 변혁이 선행돼야지만 과학 정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이 4번인 거예요. 5번은 안 읽을 거예요. 네, 5번을 봐볼게요. 자, 계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계하에 대해서 뭐 읽었으니까 사실 계하라는 말을 우리가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죠. 네. 하지만 사전 지식, 감정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건드리면 안 됩니다. 5번이 답이야. 대한매일신보의 발간에 이르러서야 국가의 주권과 결부한 계하 개념이 제기되었대요. 그러니까 주권과 결부된 건 대한매일신보는 지금 뭐야? 그 이전에도 그죠? 그 이전에도 갑신정부에 내서부터도 그죠? 주권 얘기는 나오고 있었죠. 네, 주권 얘기는 나오고 있어서 이게 어쩌거나 적절하지 않은 답일 것 같아요. 그죠? 5번이 답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은 천도슈는 과학이 그냥 짱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장진마이는 과학이다가 아니다. 그래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도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진 않았거든요. 장진마이도 그죠? 그죠? 근데 인생 간의 문제에서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장진마이도 동의할 것 같아요. 그죠? 문제가 발생해도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 없다. 네. 3번이 답일 것 같은데? 3번이 답이네요. 그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주체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니은은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야, 이건 반대하는 거네. 그죠? 글을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니은은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대요. 그거에 반대한대. 무슨 소리야? 과학이 짱이야 이런 얘기잖아. 과학의 방법에 철학도 근거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죠. 천도시의 주장이에요. 그죠? 근데 기억은 주체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기억은 봤더니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반대하는 거죠. 맞죠?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을 하되 문명의 정신적 측면은 철학이 짱이야 이거잖아요. 그죠? 철학을 유학으로 혁신하여 재구성하는 걸 요구한 거니까 답이네. 2번이 답이네요. 그죠? 2번이 답이야. 그러니까 뭐야? 3, 4, 5번 안 읽을게요. 안 읽을게요. 시간이 없어요. 자, 2번 같아요. 자, 8번 봅니다. 1번 가에서 한성숭보를 간행한 취지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 있다는 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을 보면 한성숭보의 목적이 뭐였을까?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서 고종께서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한성숭보를 발간했다 그랬죠. 그죠? 여기 맞네. 간행한 취지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 있다는 점 맞죠? 근데 그 점에서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을 변화하게 될 마을을 홍보한 취지와 부합하겠군. 응? 왜 홍보를 했죠?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잖아. 근데 필요성에 공감을 했는데? 아닌데?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는 거죠. 답이 1번인데? 응? 1번일 것 같아요. 2, 3, 4번은 안 읽을래요. 왜냐면 이게 키워드잖아요. 그죠? 한성수모를 가능한 취지는 서양에 대한 반감이에요. 반감. 근데 얘는 왜 홍보를 했어요? 필요성에 공감을 했단 말이죠. 공감을 했는데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홍보를 한 거잖아. 근데 이게 부합하지 않죠. 예. 그래서 1번이 답일 것 같아요. 예. 고의성인가? 수학은 100% 고의성인데 국어는 모르겠네요. 혹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였다면 고의성일 수도 있어요. 되게 착한데? 모르죠. 네. 자, 9번 봅니다.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A는 뭐죠? 네,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에 그칠 뿐. 공상에 그친다는 얘기죠. 공상에 그냥 그걸로 끝. 그죠? 공상에 지나지 않아. 뭐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학교는 이번에 16강에 그쳤다. 2번이네요. 그죠? 16강에 머물러서 넌 16강밖에 안 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야, 근데 어렵네요. 아니 이 지문을 몇 번에 풀어야 됩니까? 시간이 저는 시간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푼다라는 거면서 물론 수학도 그런데 수학은 근데 방향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매뉴얼이 정해져 있고요. 네, 내용이 딱 정해져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용 요격이라는 게 뭐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중에 뭐 용어 뭐 알아야 돼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얼마나 좋아. 다 정해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몰라서 틀리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해진 게 아니니까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어떤 지문이 나올지도 모르고 제한된 시간에 빠르게 내용 캐치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따따따따따 하는 거. 그래서 뭔가 비교되지 않은 거. 그러려면 선생님 생각으로 정말 이런 방법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 1번 지문에서 선생님 한 것처럼 밑줄 긋기. 아무데나 밑줄 긋는 거 아니고요. 주요한 단어 밑줄 긋고 주요한 단어 네모치고 주요한 거 동그라미 치고 뭐 이렇게 끊는 거 하고 이런 기호를 사전에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국어 선생님이 다 그런 거 해주겠죠. 네, 그런 거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잘해서 어떻게 속도감 있게 글을 빨리 그 요지를 파악하느냐 뭐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틀렸으면 어떡하지? 국어 지문을 그렇게 해서 풀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재수종합반 지금 안 나간 지가 꽤 됐거든요. 재수종합반 안 나간 지가 몇 년 됐지? 4, 5년 됐나?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금 국어 지문 처음이라서 너무 어색하고 영어는 아예 읽지도 못하겠는걸? 네. 네, 선생님 그 문제 푸신 거 보니까 다 맞았는데 네? 그 학생 때 국어 잘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뭐 네, 점수 기억나시나요? 점수는 어쨌거나 국어 공부를 해본 적은 없다. 국어를 공부해 본 적이 없다. 근데 국어를 틀리진 않았다. 네. 그래서 그 국어 공부는 선생님 그 예전 기억으로는 고전 있잖아요. 고전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고전은 막 이렇게 막 달달달 외우고 막 용비어천가 막 이런 거 달달달 외우고 막 이랬던 기억은 있어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수학 빼고 다른 과목에 강사 해보고 싶은 과목 하나 뽑자면 뭐가 있을까요? 국어 말고 수학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나는 국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국어는 사실 별로 틀려본 기억이 없으니까. 수학은 실수해서 틀릴 수 있는데 그랬는데 오늘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해보니까 야 국어는 참 이게 어렵겠다. 이게 명쾌하게 안내를 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이게 지문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거 하는 것도 참 힘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강사로서 애들한테 뭔가 해주기가 사실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원래는 국어였는데, 그죠? 그래서 뭐 선생님 그냥 수학만 할래요.
수학 해설 같은 거는 유튜브에 종종 업로드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네, 수학은 라이브로 이런 안내를 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일단 선생님이 지금 그러니까 어색해서 새로운 환경에 좀 익숙해지면 자주 올릴게요. 선생님 맨날 일만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어색해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우리 PD님들이 계속 찍겠죠. 계속 찍히는 대로 나는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과학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공부해서 할까? 공부해서 해야겠죠. 네. 카이스트 암호 분석 전문가가 해주는 과탐 강의. 필요 없어요.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요새 좋은 선생님들 많으셔서 열심히 하시면 누구에게나 좋은 결과가 열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선생님 생각으로 이제는 너무나 많이 오픈되어 있고요. 열심히 한다고만 하면 누구나 성적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거든요. 여건이 되는 상황이라서 용기 내서 자신감 있게. 다만 이제 선생님 선택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이렇게 잘 선택해야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그죠? 홍보 위주로 가는 뭐 이런,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추천해 주는 거. 그죠? 모르는 사람이 추천해 주는 거 말고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네, 정말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보고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 위주로 선택하시면 누구에게나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네, 그게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네. 다음번 또 그죠? 계획을 잡아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만나요. 네, 바이바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달라는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싫어요. 부끄러워.